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폭발하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이번에는 그 지성호 씨 3탄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웃겼던 것은 당원들에게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급을 해줬다. 배급이 아니라 그들은 배급해줬다. 딴 사람들은 안 했어도. 근데 또 당원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고 말을 해요. 네, 또 그러더라고. 배급만 타먹고 죽기는 당원이 제일 많이 죽었대. 여기서 말하는 건 북한은 나쁜 정권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에 따른 사람들, 즉 당원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해봤지만은 당원들이 사실 제일 많이 굶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거짓말을 따라서 다 굶어 죽었다 이거야, 당연히. 예. 지성호의 논리는 뭐냐면 고지식하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식하게 당만 믿고 고지식하게 그 뭐 흙을 먹어가며 죽은 사람, 네? 그다음에 남들은 훔쳐서 팔지 않고 예, 저 당만 바라본 사람은 죽었다. 결국은 고지식하게 산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당을 따르는 사람, 국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네.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사람 남한사회에 와서 살면 안 되죠. 우리 법치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법치국가에 그러면 그 위법을 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그러면 몽땅 불법자만 모여있는 당도 아니고. 제일 웃긴 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아버지가 초급 당비서잖아요. 그 식량 이 사람 표현대로는 식량 공작을 위해서 큰아버지네 집에 갔더니 큰아버지는 초급 당비서일 뿐만 아니라 그곳 회랑에 있는 석탄 무슨 대학? 공업대학. 석탄공업대학의 그 입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그 입학 시기만 되면은 쌀이며 뭐 고기며 온갖 뇌물들이 집 앞에 줄줄이 나서는데 들어오는데 다 그거를 거부라 그래야 되나? 그러고 지가 식량 공장을 가봤더니 큰아버지도 옥수수밥 먹고 있더라. 강냉이밥 먹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되게 청렴하게 산 거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그렇죠. 그런 뇌물 안 받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야 우리 큰아버지 참 존경스럽네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니 저렇게 했는데 강냉이밥만 먹고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 건사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군민을 다스리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건 문제가 있다. 저건 무능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 큰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가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아까 말한 지성호가 그러니까 지성호의 집이 큰아버지 집보다 잘 살았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식량 공작을 간 거지. 그래서 갔더니 강내밥 먹은 사람 비웃으면 근데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뭐 간부 위치에서 옥수수만만 먹으면서 그렇게 뇌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고 청렴하게 살았다는데 그게 바로 북의 간부들과 북의 모든 지도일꾼들의 품성이었어요. 이게 북의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만이 지성호는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긴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데. 그리고 또 그 영국에 갔을 때 지성호가 그 북이 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뭐 북한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 그 단편적인 실례로 자기 우수와 우조 그걸 만들라 그 교정기구 공장에 가야 되는데 그 공장에 가면 6개월 동안 걸리고 그동안에 쓰는 돈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그래서 못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한테 우수와 우족을 해주려고 중국으로 갔다. 참 맞아. 어머니가 중국으로 먼저 탈북한 거는 자기 의수의족을 해주려고 중국으로 갔다. 아니 근데 그게 말하는 속에서 우족을 하려고 거기 거정기구 공장 거기 갔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6개월 동안 거기서 숙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숙식하는 돈이 너무 처음으로서 비싸서 못 있겠더라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도 뭐 우족한다 하게 되면 6개월 걸린다 합시다. 뭐 어떻게 돼서 그러면 처음에 가서 맞추고 집에 와 있다가 이제 다 만들었다 완성됐다 하게 되면 가서 맞춰가지고
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빨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이빨 만들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지키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야말은 그건 거예요. 웃기잖아. 이빨하러 치과 가게 되면 치과에 가서 다 할 때까지 치과에 산다는 거예요. 거예요. 때까지 한 며칠 걸리잖아 이빨 할 때. 틀니 만들어질 때까지 그 병원 옆에 있어야 돼. 아니 틀리 며칠 걸리잖아. 네, 그렇지. 그때까지 옆에 서서 옆에 앉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 집에 못 그거요. 가고. 웃기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 하는데 우수하고 우족은 그런 건 그 돈 받고 해주는 게 그 아니거든요. 무상 아니에요? 무상 의료인데 네, 안만 무상이에요. 어려워도 우족 네. 우수뿐만 아니라 그건 무료기 때문에 덜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북에는 이런 장애인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뭐 야매 이 친구 말로 하면 뭐 그 앞에 뭐 사람 그 뭐야 장애인들 천지랑 하는데 그렇게 안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 황당했던 거는 아까 그 뭐지 꽃제비 했었잖아요. 얘가. 꽃제비 했었는데 제일 난 의아했던 게 나도 북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공부하고 꽤 아는 사람인데 당시 군인들 중에 영양실조로 죽고 뭐 막 이러면서 꽃제비들을 강집했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군대 가자면 북한에는 군대 가는 게 무지 어렵다 네. 그래야 되나?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까다로워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정서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꽃제비라 해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못 가는 게 군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는 있죠. 어떤 경우에 갈 수 있냐면 이렇게 그때는 그 고난행군 그 시기에는 방랑자 숙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랑자 숙소에서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조직생활에 참가했던 애들 이런 애들은 군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꽃제비라 가죠. 아 그래? 집이 없는 게 꽃제비란데요. 평정서가 없으면 못 가요. 평정서. 근데 그런 애들은 추천서 쉽게 그치. 말하면 그런 애들은 조직생활 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추천해 주는 거죠. 누냐 지상호가 꽃제비 왕초였잖아요. 예. 지상호가 평정서 써주면 되는 거 자기가 아니야? 그건 정치 조직이 써주는 조직에 거예요. 써주는 거 아니야? 예. 조직 왕초가 써주면 되잖아요. 군에다 딱 보내면 되잖아. 인민군에. 예? 그러니까 그 평양 보입을 하면 다 이기는 애인데. 우리 보이부 애들도 꼼짝 이게 못한다는데. 어떡하나 북을 비하하려니까 원래 원칙대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만 군대 가게 돼 있는데 하도 악사자가 많고 인원이 모자라서 껄제비들까지 몽땅 군대 끌고 갔다 하는데 고등학교 못 나오면 군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가 얘하고 저 나이 같거든요. 아, 82년생인데. 근데 우리 아내 말하는 그러죠. 우리 아내도 군대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신체 검사도 하고 군대 가겠다고 따라다녔는데 그 해에 우리 아내 그 학교에 내려온 그 군대 갈 본토가 2명인 거예요. 여자 2명 차렸다는 여자는 거지. 힘들지. 그래서 못 갔다는 거죠. 자기는 거기서 밀려서. 얘는 뭐 군인들이 아사하고 이래갖고 꽃제비들도 다 끌고 갔다. 아니 누구도 가는 거 아니란데.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해봅시다. 우리가 앞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회령 그 정치범 수용소고 그다음에 있고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회령에는 그 자기네 마을 그 도시라고 해야 되나 마을에는 주로 그 주민들의 구성 구조가 국군포로 그다음에 뭐 반역자들 소개민들 그다음에 그 기독교 믿어서 한 사람들 기독교는 정치범 수용소고 어쨌든 국군포로와 소개민들이 주로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반역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 바로 옆에는 반역자는 아니죠. 반역자는 아니고 그럼 그리고 반란을 일부러 일으키라고 그러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도 갔잖아요. 이렇게 흩어놓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아놓는 거 아니야 다. 예전에 뭐 소개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러니까 6.25 전쟁 시기에 우리는 만행자라 하거든요. 치안대에 가담해서 이렇게 그 노동당원들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재진격이 시작되니까 미군한테 따라서 남으로 뛰었죠. 예. 네? 그러면 가족들 그지 안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만 도망치고. 그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한 마을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신천 같은데 그런 거. 네, 진짜 많죠. 그 신선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죠. 계속 누구 패고.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빼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빼서 저 후방으로 데려갔죠.
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성호가 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예, 그런 소개민인 거예요. 소개민이라는 게 그런 사람. 그다음에 또 그런 우리 사람들도 한 개도 모아놓지 않아요. 예, 한 개도 모아놨나요? 그렇지. 같이 안 그 사람들은 처지 공통성이 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결집하지. 네. 그래서 hit쳐놓죠. 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개민이라면 우리 이모부처럼 평양에서 살면서 계속 패싸움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내놨잖아요, 우리 이모부는. 우리 이모부 별명이 탁과리거든요. 무산 사람들 있잖아요. 탁과리 하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싸움하는데 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보면 그 영국에 가서 그랬더라고요. 뭐 북한 장애인 정책이죠. 예? 장애인 정책 보면 이랬어요. 장애인을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게 하고 항무기 실험을 그 실험 대상으로 이들을 삼았고 그다음에 그 외소증 걸린 사람 있잖아요. 네, 난쟁이. 키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남성 난쟁이들은 뭐 거세를 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 거세한다고 종자 없어지는 건가? 오세하면 생식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 뭐 남자라고 그 키 작은 사람만 남자인 거 아니잖아요. 키 큰 사람도 또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은 장애인을 지옥스럽게 생각한다고. 예?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기들은 통상 병원에서 빼돌려 죽을 때까지 형용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고. 예? 그다음에 장애들을 그 납치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한다. 이랬거든요. 예? 그럼 북한에 장애인이 없어야죠. 그럼 이 지성호 자체도 없어져야지. 지성호는 왜 살았어요? 예? 북에 장애인 직장이 있고 경로동 직장이 있고 네. 용해군인 공장이 있잖아. 네. 이런 거 다 장애인들만 따로 일하고 쉬운 일 시키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 디데일리 네. 이런 데서 다 이게 지성호가 한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지성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잖아요. 항생제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예? 근데 항생제에 맞지 않게 되면 이 다리 개사 일어나서 안 된다는데요. 네. 그리고 북에는 이 골수염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따로 있어요. 저 평양북도 독립군에 그 골수염 병원에 거기서 그 백합산이라는 약이 나오거든요. 그 약은 진짜 효과 좋아요. 그건 동약인데 그게 새빨간 약인데 그거 골수염 치료하는 게 진짜 효과 좋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항생제를 공급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누나 뭐라 썼냐면 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석탄을 훔쳐서 팔아서 네? 그 돈 가지고 그 장마당에서 중국산 페니실린과 정통편이라는 약을 가져왔다. 가져다 잘 먹겠다. 그러거든요. 정통편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 아플 때나 먹는 아스피린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 약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산 페니실린 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엔 라벨이 있는 그런 페니실린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중국산이 아니고 유엔 라벨인 거예요, 그건 또. 네?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들어오는 그 물자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북한 장마당에 나가고 부적절하게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조 들어오는 것들이 네. 빼돌린 거다 정부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북에서의 어쨌든 이 사람 생활에 대해서 뭐 좀 더 있나 좀 정리를 또 하고. 그렇죠. 예. 이게 또 있어요. 그 뭐냐면 한두 끝도 없죠. 이건 또 중요한 문제죠. 그 자기가 그 다리가 끊어져서 이렇게 그 철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막 자기 지금 아프다가 막 지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건너서 막 자기 석탄 그 마대를 가질라 달려가고 자기 다리 끊어진 아이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살짜리 아이가 다리가 잘려 있는. 절단돼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석탄 훔치는 거가 더 중요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 근데 뭐 웃기는 거는 그러던데 모든 그 언론이나 이 책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안 오겠다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변했는지 자식 탈북하다가 손녀 20개월 조금 넘은 손녀 데리고 탈북하다가 잡혔대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고문으로 고문해서 죽어서
가족이 없어서 자기네 집에다가 시신을 던져뒀다 이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 이거야. 아 글쎄. 거기선 되게 좀 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저 독거노인 그 시체를 마을 사람 장례 치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얘 그랬을 때도 갔다는데요. 얘 그랬을 때도 다쳤을 때도 병원에서 수술 받고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예? 뭐 먹고프냐 해서 사과와 사탕이 먹고프다 해서 엄마가 나와서 시장을 돌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좀 달라고 하는데도 안 듣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 인정이 없다. 예. 이거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석탄 그 팔자고 다니면서 사정하는데도 안 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엄마하고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밥 먹이고 석탄을 15원에 사주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아들 먹이라고 국수도 줬대요. 예?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또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는데 지금 혈액역전에서 소꿉친구를 만났대요. 영란이라는 소꿉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가서 그 강냉 그 옥수수 뻥튀기를 싸다 주면서 먹어야 산다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입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밖에 나가서 굶지 말라고 준 돈을 그 돈에서 자기를 사줬다 그러거든요 책에서. 그리고 또 자기 그 석탄 나르는 그 구루마 빌려주던 그 집에 그 집의 부부는 또 자기 아버지를 데려다가 술도 주고 그리고 자기 입던 옷도 그러니까 자기를 입히라고 옷도 주고 이랬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또 출연한 거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 없는 사회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얘 주장이 의하더라면. 그러니까 말이 항상 거짓말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 상황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뭐 북을 악마화하든 뭐 어떤 식으로 좋게 얘기하든 악마든 그 말에 맞는 사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당원들이나 간부들한테만 식량이 배급됐는데 뭐요 또 뭐라고? 당원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 네. 거며. 예. 박씨 아저씨처럼 어디 있는데 잠시. 박씨 아저씨와 같이 당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당이 거짓말을 믿는 그들은 주로 당원들이었다. 흙을 먹으면서 죽어간 이들도 그들이었다. 어쨌든 당원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긴 말하는데 이미 전에 한 거짓말들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계속 거짓말을 하다 나니까 사실하고 안 맞는 거죠. 거짓말해. 그 국군 포로 있잖아. 저희 마을에 뭐 국군 포로가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 예. 근데 그 국군 포로가 아버지가 중국 갔다 왔다고 하던가? 예, 탈북했다고. 탈북하고 그 아들이 교환대 무슨 책임자인가? 예, 당연히. 그 학포 누구나 함부로 탄감. 못 가요. 예. 당위원회 직설인데 교환대는 그 누구나 함부로 못 가거든. 정말 다 인준되고 해야 되는데 그 국군 포로의 자식이 거기서 간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전 그 전에서는 국군 포로들 다 소개지 정부의 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국군 포로 자녀들이 그러니까 국군 포로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길은 정치범 수용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국군 포로의 자기네 동네에 사는 국군 포로의 아들은 그 정치범 수용소 가야지. 왜 당위원회에서 간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 얘 또 보라 이거 증언 중에서 자기는 북에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얘가 몇 년도야? 2006년도였지. 난 70년대부터 교회를 봤어. 장충 성당을 벌면서 살았단 말이야 나는. 아, 누님은 백양에 살아서 그리고 얘는 지방에 살아서 모르겠지. 아, 지방에 없나? 그럴 수 있다. 지방에는 없어요. 아 그래? 어쨌든 뭐 그렇다 이제 이 사람은 2000년에 그 목발 짚고 식량 구걸하러 중국 가서 처음 교회를 봤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무서운데 전도사의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집사를 만나갖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쉬운 말로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탈북할 때 뭐 어머니, 딸, 그다음에 지성호와 남동생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 두 명이 탈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와 부인하고 딸은 남은 거고 자기 딸은. 어쨌든 이 지성호 말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들 탈북하고 몇 개월 뒤에 손녀, 25개월 된 손녀를 데리고 탈북하다가 잡혔고 아버지는 거기서 가서 고문당해서 죽고 딸도 나중에
남의 집에 맡겨뒀다가 죽고 어쨌든 그런 게인데 나는 좀 근데 그 탈북 그 몇 번 이 사람 그 전에도 그 최종 탈북하기 전에도 몇 번 중국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네. 근데 목발 짚고 그 참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데 참 그렇게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암만 그거 해도 국경이 허술해도? 글쎄요. 경비대하고 연결이 있겠죠. 아니, 얘가 말하는 건 다 허술해. 야 뭐 버이브에 있을 때 담배도 친구들이 와서 담배도 주고 했었고 또 얘가 버이브에 끌려가 있는데 어전 시간이 지나고 여원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당번을 쓰던 버이지원이 그 주차장 문을 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랬대 점심밥을 버이브에서.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다 이렇게 허술해. 그래 맞지. 그 보이브에서 이제 밥 먹고 오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저 뭐야 그날 탈북을 한 거거든. 그날. 그렇지. 야, 우리 국정원에 잡히면 야 집에 밥 먹고 다시 가라 그러나 구리장에 있다가. 보이브에 밥이 없어서 보이브에 밥이 없어서 보내 집으로 보내겠지. 그러니까 아참 허술해. 참 웃겨. 그리고 그것도 웃기더라고. 중국 뭐 우린 그런 거 경험인데 중국에 가서 어쨌든 탈북을 해서 그 저기 태국으로 가는데 기차가 타고 가는데 중국 공안이 한테 걸린 거예요. 검문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자기는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신분증도 없고 바짝 긴장해 있는데 그 브로커가 그냥 조용히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뭐 중국말로 둘이 뭐 브로커하고 그 뭐냐 공안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 자기도 궁금해갖고 어떻게 그냥 갔느냐. 자기는 바짝 긴장했는데 그랬더니 너가 내 동생이라 그랬고 얘는 정신지체하다. 이랬더니 그냥 가더래.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자기는. 중국 공안도 허술하네. 중국 공안이 무서웠겠죠. 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서 국정원 하나원을 가고 이러는데 자기가 한국에 왔더니 동생이 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동생도 인터뷰한 게 있어요. 동생은 왔더니 형이 있더라야. 네 맞아요. 그게 동생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호 형 말은 자기가 동생보다 늦게 간 거고 동생은 자기가 더 늦게 간 거고 서로 달라. 말들이. 이 책 보면 동생 말이 맞아요. 책에는 또 그렇게 썼어요. 동생이 그 연길에서 헤어져서 그러니까 그 무슨 교회에서 도움으로 왔다 그러는데 교회 도움이겠죠. 근데 브로커 비용 내고 왔어요 애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네, 300만 원 얼마가 보내서 한 명한테 그래 왔는데 그 태국에 가니까 동생이 없었어요. 태국에 가 있는데 동생이 왔거든요. 거기로. 근데 동생은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 미국 가겠다 해서 동생은 거기 떨어지고 이 형이 먼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또 거기서 기다리다가 미국 가지 못하고 또 왔겠죠 여기로 남한으로. 어쨌든 말들이 막 틀려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죠. 네. 이렇게 팩트 체크 당할 걸 생각 못했겠죠. 팩트 체크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했다는데 이게 그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그게 거죠 문제인 사실은. 영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기가 2000년에 나갔다가 중국 가서 교회 집사를 만나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2006년에 탈북했잖아요. 근데 탈북할 때까지 동생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지 몰랐대. 그래서 두만강 건너는데 뭐 물살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막 설득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서 넘어왔다 이가. 그래갖고 그러면 2006년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여기 한국에 왔잖아요. 브로커병 바로바로 일로 온 거니까 처음부터 한국 기도를 해서 온 거니까. 근데 동생이 어떤 연설을 했냐면 그 간증인가 어디 그러니까 자기가 왔더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딱 올방자를 들고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 몇 개월 만에 동생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형은 장애인이니까 못 올까봐 형 제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있대. 자기보다 더 열렬한 그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몇 개월 만에.
아이고 참 뭐 재밌다 그래야 되나 참 씁쓸해요. 이런 거짓말 보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아, 내게 이런 애들 저 뭐야 디나 캐고 다니고, 예? 그 이런 애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쓰레기 책을, 네, 그것도 책이라고 하고, 예? 그 읽으면서 이렇게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참 수치스러워요. 좀 싸움이라 대상이 되는 애들하고요. 대상이 되는 거. 대상도 안 되는 애들하고 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도 내 자체도 좀 많이 불편하죠. 예.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쑥스러움이 더 커. 나는 이게 지성호보다. 지성호는 개인이고 자유한국당 한 나라의 그래도 하나의 정당이잖아. 국가 정당. 야, 어떻게 이런 길로 갈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쵸. 거죠. 이 사람들이 미래죠. 범죄의 길 이런. 지난번에 그 뭐냐 공간 그 갑질한 예. 장군 박찬준가? 네, 박선주. 그 장군 영입하려다가 못한 거며 그 사람은 여기 사람이고 여기 언론에서 크게 문제됐던 사람이니까 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바로 좌절이 된 거고 그 당시 처음 1호 영입할 때 그러다 이 사람은 그냥 탈북자 모르니까 사람들이 써먹기 좋죠. 그런 거죠 뭐. 남북 활동에. 예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할 말이 많은데 이 많네요. 제목 제대로 달지 못할까봐 뭐락 제목을 달아야 되겠는지. 예,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요. 예, 지성호에 대해서 그 3회에 걸쳐서 총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으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당에 지금 금배지를 달려올 위기죠. 그럴 지금 평화시대 통일을 바라봐야 될 시기에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금배지를 달아두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도 한심해 갖고 지성호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